야, 너 죽고 싶어? 복도 끝 화장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17살 민준이의 몸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돈 가져오랬지? 왜 안 가져왔어? 일진 두목 태성이가 민준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에 민준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 그럼 만들어야지. 태성이의 주먹이 다시 한번 민준이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민준이는 숨이 턱 막혀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꺼져. 안 보여? 바쁘잖아. 태성이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태성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의 높은 구두, 차가운 눈빛, 그리고 왼쪽 눈썹 위로 길게 난 흉터. 여자는 천천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선생이야. 학생이야? 태성이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담임이야. 그 순간 태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담임? 웃기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담임이 몇 명이나 도망갔는지 알아? 여자는 대답 대신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피 흘리는 민준이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양호실 가자. 야, 내가 얘기 안 끝났어. 태성이가 여자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태성이의 손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태성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는 태성이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조폭 출신이야. 칼에 찔려본 적도 있고 찔러본 적도 있어. 태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앞으로 내 반에서 이런 일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넌 전학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게 될 거야. 알겠어? 여자가 손을 놓자 태성이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년. 그 말을 남기고 태성이와 일진 패거리들이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민준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민준이요. 민준아, 양호실 가자. 그리고 다신 혼자 다니지 마. 과연 이 낯선 여교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옥 같은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그곳에 청운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학교였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급식실도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전학 간 학생이 무려 80명.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옥고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2학년 3반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에는 3대장이라 불리는 일진 3명이 있었습니다. 두목 강태성, 부두목 박준혁, 그리고 행동대장 이동현. 이 3명이 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바뀐 것만 7번, 모두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 입원했고 어떤 선생님은 협박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장도 교감도 손을 놓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돼. 건드리지 마. 이것이 학교의 암묵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보는 건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돈을 뜯기고 맞고 온갖 심부름에 시달렸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은 하나둘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김민준이도 그런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내년이면 3학년이고 또 1년 지나면 졸업이잖아. 어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학?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전학을 가려면 이사를 가야 하고 이사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어머니 고생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버텼습니다. 매일 맞으면서, 돈 뜯기면서, 가방 들어주면서, 숙제 대신 해주면서,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2학년 3반에 새 담임 온대. 또, 이번엔 얼마나 버티려나. 근데 이번엔 여자래. 웃기지 않냐? 학생들은 비웃었습니다. 남자 선생님들도 줄줄이 도망갔는데 여자 선생님이라니. 일주일이다. 아니, 사흘. 다들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조폭 출신 여교사.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35살. 서울소재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 경력 8년차 중등교사. 이력서만 보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 적히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원래 학교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연이 중학교 때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습니다. 15살에 혼자가 된 서연.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조직이었습니다. 처음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싸움을 배웠고 칼을 잡았고 몇 번은 죽을 뻔도 했습니다. 왼쪽 눈썹 위의 흉터는 19살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적대 조직과의 패싸움에서 맞은 맥주병 자국이었습니다. 그 삶은 23살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직의 지시로 어느 가게를 털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쯤 됐을까요? 아이는 떨면서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나쁜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서연은 조직을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받았고 린치도 당했습니다.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들보다 10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단에 섰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사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서연의 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5년, 인천에서 3년. 서연은 문제아들을 전문으로 맡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포기한 아이들,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이들. 그 아이들 곁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새 상담을 하고
때로는 부모 대신 경찰서에 가고 때로는 조폭들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대학에 갔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자해를 하던 아이가 상담사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설이라 불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경기도에 청운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담임을 맡을 선생님이 없습니다. 혹시? 서연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담임은 협박을 받고 사직했고 그 전 담임은 우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담당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3월 2일 서연은 청운고등학교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날카로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교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래? 여자라며? 얼마나 버틸까? 눈썹에 흉터봤어?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장 교무실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3반 학생 명부를 펼쳤습니다. 32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서연은 한 명 한 명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3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강태성, 박준혁, 이동현, 3대장.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학생이 피를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서 애들이 맞고 있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간 서연. 거기서 본 것이 바로 아까 그 장면이었습니다. 태성이에게 맞고 있던 민준이. 서연은 민준이를 구하고 태성이의 손목을 비틀어 경고했습니다. 태성이는 미친년이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민준이를 양호실에 데려다 준 서연. 양호 선생님이 민준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주 당하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신고 안 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선생님들도 못 막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15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 서연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막아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도망갈 거잖아요. 다들 그랬으니까.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안 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무섭기는커녕 재밌어 할걸.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그날 오후 1교시 서연이 2학년 3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교실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32개의 눈동자가 서연을 주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운 세 쌍의 눈. 맨 뒷자리에 앉은 태성이, 준혁이, 동현이. 태성이가 비죽 웃었습니다. 와, 진짜 왔네. 아까 그 미친년. 주변 아이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교탁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박서연. 오늘부터 너희 담임이다. 담임요? 키읔키읔 얼마나 버티실 건데요? 준혁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 달? 일주일? 아, 혹시 오늘 안으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기할까?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요? 내가 1년 동안 버티면 너희가 지는 거야. 내가 먼저 나가면 내가 지는 거고. 태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밌네. 근데 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지면 너희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태성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짜요? 대신 내가 이기면. 서연이 태성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 셋이 1년 동안 봉사활동 200시간씩 채워.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쳤나? 200시간? 그리고 피해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태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년이 헛소리를. 뭐,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서운 건 아이들이 아니라 담임들이었나 보네. 그 한마디에 태성이의 자존심이 확 끌어올랐습니다. 좋아해. 근데 후회하지 마. 나 진짜 재수 없거든. 나도 진짜 재수 없어.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성이가 억지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두 사람. 교실의 모든 학생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내기가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전쟁의 시작. 내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태성이 패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책상을 발로 차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 배고파. 야, 민준아, 빵 사와. 수업 중에 민준이를 시켜 매점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 제지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앉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괜찮아요. 민준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앉아. 심부름은 쉬는 시간에 직접 가서 해. 태성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선생이 참견이야? 이거 우리끼리 하는 건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참견이야. 서연이 태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내 반에서는. 태성이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키읔키읔 진짜 오래 버티고 싶으신가 보네. 그날 이후 태성이 패거리의 공격이 더 거세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출근해서 교실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책상으로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복도 끝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건물 외벽을 타고 교실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층이었지만 조폭 시절 건물 타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교실 창문을 톡톡 두드리자 안에 있던 학생들이 기겁했습니다. 헉! 저게 뭐야? 서연이 창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 수업 시작하자.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친. 진짜 미친년이네. 그 다음 날은 더했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에 쥐 사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교무실의 다른 선생님들이 기겁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서연은 담담하게 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청소당번, 쓰레기통 좀 비워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왜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더한 것도 많이 봐서요. 그 말에 아무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이 패거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서연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물벼락을 맞아도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협박 편지가 와도
서연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 말 한마디에 태성이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발, 진짜 뭔데 전현. 준혁이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박서연. 하지만 나오는 건 평범한 이력뿐이었습니다. 서울대 근처 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경력 8년. 이게 뭐야? 평범한 선생인데? 그때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눈썹 흉터랑 건물 타는 거랑 보통 선생이 아닌 것 같은데.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가 있어. 캐봐. 그러는 사이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마다 학생들을 한 명씩 면담했습니다. 괴롭힘 당한 적 있어? 없어요. 처음에는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지켜볼게. 뭔가 있으면 신호만 줘. 서연은 각 학생에게 작은 호루라기를 나눠줬습니다. 위험하면 이거 불어. 어디서든 내가 달려갈게. 처음에는 아무도 호루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급식실 구석에서 작은 여학생이 태성이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 돈 내놔. 없어요. 없어. 거짓말하지 마. 아까 엄마한테 용돈 받았잖아. 여학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는 호루라기가 있었습니다. 불까? 하지만 불면 나중에 더 맞을 텐데. 망설이는 순간 옆에 있던 남학생이 대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삐.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서연이 급식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성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요.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진짜야?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달래요. 용기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태성아, 왜요? 교무실로 와. 진실이 드러나다. 교무실. 서연은 태성이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가요? 돈을 뜯고 때리고 괴롭히고. 왜? 태성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밌으니까요. 진짜? 서연이 태성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태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너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왔더라. 그게 뭐요? 전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네. 성적도 좋고 친구도 많고. 태성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전학 오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왜? 태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더 물었습니다. 전학 온 이유가 뭐야? 침묵. 부모님 이혼 때문이지? 태성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어머니가 너 데리고 이 동네로 왔어. 근데 어머니도 너 중2 때 재혼하면서 집을 나갔고 지금 넌 할머니랑 둘이 산다. 태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알겠어. 다 조사했지. 서연이 의자를 당겨 태성이 앞에 앉았습니다. 너 화가 많이 났구나. 버림받았다고 느꼈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태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때린 거야. 먼저 버린 거야. 당하기 전에. 태성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이 뭘 알아요?
저한테 관심 있는 척하지 마요. 어차피 선생도 도망갈 거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버림받았어. 태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중학교 때 부모님 이혼했어. 아빠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고 엄마는 다른 남자 따라갔어. 나 혼자 남았지. 태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조폭이 됐어. 교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15살부터 23살까지 8년 동안 조직에 있었어. 태성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눈썹 위에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맥주병에 맞은 거야. 칼에 찔린 자국도 있어. 서연이 왼쪽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갈비뼈 2대 부러졌었어. 태성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같아? 그래,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하나만 알아둬. 나는 내가 뭘 해도 안 도망가. 내가 변할 때까지, 아니, 내가 졸업할 때까지. 서연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왜냐면 나도 저랬거든. 세상이 다 젖같고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것 같고. 근데 나한테도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어. 서연이 태성이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될 차례야.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태성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 변화의 시작. 그날 이후 태성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착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삐딱하게 앉아 있었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돈을 뜯는 일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준혁이와 동현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래? 요즘 재미없게. 그냥 피곤해서. 태성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준혁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마 담임한테 뭐 약점 잡힌 거야?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됐어. 신경 꺼. 태성이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태성이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시작은 했어. 이제 남은 건 준혁이와 동현이. 이 둘은 태성이보다 더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준혁이. 아버지가 이 지역 유지였습니다. 대형마트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로 지역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준혁이는 그 뒷배를 믿고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교장이랑도 친한데? 이게 준혁이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장은 준혁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서연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 선생, 박준혁 학생은 좀 조심하세요. 아버지 분이 영향력이 크셔서. 서연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학생 앞에서 학생이지 아버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선생 말을 안 듣는군요. 이 학교 오래 있고 싶으면 좀 조심해요.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서연이 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학생이 잘못하면 바로잡는 게 교육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누구든. 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조용해지면서 다른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민준이도 더 이상 매일 맞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이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민준이가 학교 뒷골목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민준이를 둘러쌌습니다. 너 김민준이지? 네.
담임한테 고자질한 새끼.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쇠파이프가 민준이의 머리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새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뭐야, 여자잖아. 꺼져. 안 그럼 너도 다친다. 서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쇠파이프로 고등학생 때리게. 어른이 셋이서.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학생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선생 주제에 뭘. 잘난 척하지 말고 꺼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서연은 몸을 낮춰 피하더니 그대로 남자의 복부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쿵.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에이. 인연이.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전투 태세였습니다. 조폭 시절 몸에 밴 움직임. 한 명의 손목을 꺾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면을 벗겼습니다. 어디서 온 놈들이야? 솔직히 말해. 남자 하나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박준혁이가 시켰어요. 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준혁이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어제 무슨 짓 했는지 알지? 준혁이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한테 건달 3명 보낸 거.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건달들한테 돈 보낸 거래네요. 경찰에 신고할까? 준혁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내 과거 얘기 들었지? 조폭 출신이라고. 너 같은 애들이 쓰는 수법은 다 알아. 서연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경찰 신고 안 하는 대신 조건이 있어. 뭐? 뭔데요? 민준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절대 폭력 쓰지 마. 준혁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불렀어. 오늘 오후에 와.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의 아버지 박재민이 학교에 왔습니다. 호화로운 정장에 비싼 시계, 거만한 표정. 뭐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서연이 담담하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아드님이 다른 학생을 조직폭력배에게 폭행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박재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에이?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준혁이가 그럴 리가. CCTV 영상도 있고 범인들 자백도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드님은 물론 아버님 사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서연이 박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나, 아드님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00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이건 학교 내에서 마무리합니다. 둘, 거부하시면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립니다. 지역 유지 아들이 고등학생을 건달시켜서 폭행했다. 뉴스 헤드라인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박재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에이? 인연이 감히. 아, 그리고 서연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업체에서 세무 관련으로 조사받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스캔들까지 터지면. 박재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도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박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사과하면 되는 거지. 사죄. 다음 날, 준혁이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 많이 괴롭혔지. 정말 미안해.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응? 일어나라고.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가 놀란 얼굴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던 거 알아.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거잖아.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됐어. 이제 그만하자. 민준이가 준혁이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전교생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동현이 하나. 동현이는 3대장 중에서 가장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기보다 뒤에서 조종하는 타입. 누군가를 괴롭히라고 시키고 자기는 구경만 했습니다. 증거가 안 잡혀.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현이는 영리했습니다. 절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동현이 얘기해드릴까요?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자기 왜? 태성이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은 뒤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현이가 하는 짓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했지만. 태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저도 다른 애들한테 기회 주고 싶어요.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말해봐. 태성이가 동현이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동현이는 학교 밖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끌어들여 돈을 잃게 만들고 빚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시켰던 것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대화 캡처. 태성이가 USB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태성아. 태성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응? 저도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200시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건 내인데? 그래도요. 저도 잘못했으니까. 사과만 하고 끝내기 싫어요. 서연이 태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많이 컸네. 태성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현이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서연이 경찰에 증거를 넘기자 사이버 수사대가 움직였습니다. 동현이는 물론 그의 공범들까지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미성년자였기에 소년원행은 면했지만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현이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퇴학이야.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학생들을 착취했습니다. 증거는 경찰에도 넘겼고요. 그래도 퇴학까지. 오히려 가볍게 끝난 겁니다. 피해 학생들이 고소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동현이의 부모는 결국 물러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학년 3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옥반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라졌고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학 갔던 학생들 중 몇몇은 다시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청운고야? 선생님이 바꿔놓으셨대.
대박! 서연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지옥고를 바꾼 조폭 출신 여교사. 뉴스에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찍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민준이가 졸업장을 받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응, 민준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졸업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잘 살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네, 선생님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태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혁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태성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봉사활동 200시간 다 채웠어요. 요양원에서.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엔 진짜 보람 있더라고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 태성이가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서연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변해줘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나중에 뭐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처럼 남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돼. 졸업식이 끝나고 서연은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선생님, 뒤에서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저 대학 붙었어요. 장학금으로요. 진짜? 어디? 서울에 있는 사범대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힘든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이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 될 거야. 넌 분명히.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희망을 주셔서. 서연은 민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아이.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청년이 됐습니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이 일하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해줘서. 그의 여름. 서연은 새로운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학교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하거든요. 서연은 새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직 구해야 할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10년 후, 서연은 청운고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청운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교사가 된 민준이. 민준아, 오랜만이다. 선생님도 많이 안 변하셨네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태성이와 준혁이었습니다. 태성이는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소년원 출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보인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진짜 고마워. 태성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 안 하셨잖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학생들한테 항상 선생님 얘기해요.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서연이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어. 다만 상처받은 아이가 있을 뿐이야. 그날, 네 사람은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웃고, 울고, 또 웃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교사로 사는 이유구나. 한 명의 아이를 바꾸면 세상이 조금 바뀐다. 그 조금씩이 모여서 언젠가는 세상 전체가 바뀔 거라고 서연은 굳게 믿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서연 선생님, 그리고 변화의 기회를 잡은 아이들. 이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하루하루에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